은퇴 후 요트로 세계여행 중인 세일링 아라리오입니다.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를 항해 중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 폭풍을 만났습니다. 자기야, 앵커 드래그야. 앵커 드래그. 오늘은 폭풍 이야기와 함께 요트 주유비, 엔진 사용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서 이비자 섬으로 이동합니다. 아침인데 지금 저쪽에서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바람이 없어서 앵커리지에서 쉬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봤어? 무섭다. 이거 우리 벼락 맞는 거 아니겠지? 오늘은 좀 바람이 분다 해서 이비사 섬 남쪽에 있는 포르멘테라 섬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바람에 대한 경고는 없고 국지적으로 비와 천둥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률은 약 45%. 그런데 예상과 달리 소나기 정도가 아닌 폭풍이 왔습니다. 바람은 50노트에서 갑자기 70노트까지 불었고 더 무서운 건 파도가 요동치는 것입니다. 다 날아간다. 앵커 드래그인데? 자기야, 앵커 드래그야. 앵커가 밀리고 이때 캡틴은 엔진을 켜고 바람 방향으로 움직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람이 접어든 돛을 풀어 헤쳐나서 레이지백, 메인 돛을 넣는 주머니 라인이 끊어지고 시야가 가려서 앵커를 풀고 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곧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여기 뭐 이것저것 날아간 게 많아. 앞으로 뭐가 하나 레이더로 폭풍을 확인하면서 곧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상 긴급한 상황이 되면 촬영도 힘들었습니다. 촬영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앵커가 뒤에 가까워졌어. 자기야, 저거 봐봐. 가까운데. 폭풍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돛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 묶어놨는데도 막 풀렸어요. 너무 난리를 치게 와가지고 지금 돛이 이렇게 내려와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기 레이지백 라인이 끊어져서 또 캡틴이 올라갑니다. 근데 약간 하늘이 너무 까만 게 약간 무서운데? 저희 페이지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이쪽도 다 날라가 버리고 페이지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앵커 체인을 잡아주는 브라이드 라인이 끊어졌습니다. 돛도 다 풀리고 레이지백도 고장나고 윈도우 쉐이드도 날아가 버렸네요. 이것저것 자잘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다 태풍에 어저께 태풍이 아니지 폭풍에 다 끊겼습니다. 이게 새로 임시로 또 만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비자 섬 남쪽 포르멘테라 섬입니다. 저희가 폭풍 당일 가려던 목적지였습니다. 하루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있던 곳에서 약 1시간 거리입니다. 이번 폭풍의 피해가 컸습니다. 비교적으로 얕은 뎁스였어요. 보통 한 4m, 5m인데 거기에 많은 배들이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서로 앵커들이 겹치고 앵커들이 라인이 있어가지고 거기 나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웨이브하고 바람하고 너무나 갑자기 급작스럽게 와가지고 엔진을 켜도 바람을 거슬러서 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쇼에서부터의 거리가 생각보다 짧은 것 같아요. 여기 샌드가 아주 넓고 좋긴 한데 대신에 비치 근처에는 리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비치 쪽으로 조금만 밀려가도 그 리프에 걸려가지고 배가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난파된 배들이 보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긴급했을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화스러워졌습니다. 자연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집니다. 이비자 섬의 북쪽 앵커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옆에 이렇게 큰 슈퍼 요트가 있습니다. 이비자 섬은 클럽으로 유명해서인지 앵커리지에도 파티 보트들이 많습니다. 저희 배 옆에 슈퍼보트가 있네요. 잠시 구경해 볼까요? 저희 배가 그 옆에 있으니 아주 작아 보입니다. 정말 건물이 하나 들어선 느낌입니다. 드론으로 촬영을 합니다. 벌써 2번이나 잃어버려서 이것이 3번째 드론입니다. 실수 없이 잘해야죠. 오늘 빠뜨릴 것 같아. 저희 배의 주유비는 얼마나 들까요? 주유비와 엔진 사용 시간을 정리해 봤습니다. 요트의 엔진과 주유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물론 주유비는 항해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기초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세일보트가 엔진을 쓰는 이유는 요트는 자동차와는 좀 다릅니다. 세일보트가 엔진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나나 앵커리지로 입항, 출항 시, 돛을 올리고 내릴 때, 바람 방향으로 배를 조절할 때, 겨울에는 온수를 만들 때 또는 충전을 할 때 엔진을 사용합니다.
저희 배는 엔진이 2개, 각각 50홀스파워의 디젤 볼보 엔진입니다. 기름 탱크는 하나이며 450리터입니다. 프로펠러는 접히는 프로펠러입니다. 프로펠러의 저항은 세일링 시 0.5 노트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세일링 시 프로펠러를 접으면 속도는 0.5 노트 정도 빨라지고 프로펠러 회전으로 인한 마모와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트 엔진에는 사용 시간이 기록됩니다. 엔진 회전 속도, RPM, 분당 회전 수가 기록됩니다. 엔진 공회전 시에는 500rpm, 주행 시에는 1500에서 2200rpm입니다. 저희 배는 카타마란이라 엔진 주행 시에 메인 도출을 올리고 바람 부는 쪽의 엔진만을 2000rpm, 안 쓰는 엔진은 후진 기어로 프로펠러가 접히도록 합니다. 배의 속도는 바람, 조류, 파도 등의 영향을 받아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6노트 정도입니다. 엔진을 둘 다 켜면 7노트 정도로 별 차이 없이 기름 소모만 2배가 듭니다. 한 엔진을 1시간 2000rpm으로 돌리는데 디젤 소비는 4리터 정도입니다. 항해 거리, 엔진 사용 시간입니다. 저희는 약 3년 동안 1653 노티컬 마일, 약 2240km를 항해했고 엔진 사용 시간은 우현 엔진은 915시간, 좌현 엔진은 908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디젤 사용량입니다. 디젤 양이 퍼센티지로 계기판에 표시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용량을 리터로 바꿨습니다.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평균 매월 188리터를 썼고 이 기간 사용량이 많은 것은 저희 솔라 관련 기기가 고장이 나서 새 기기를 사기까지 2달 동안 충전을 엔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4월에서 12월까지는 매월 170리터를 사용했습니다. 2024년 5월에서 7월은 약 144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총 평균 기름 사용량은 한 달에 171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기름 사용량은 시간당 2.4리터입니다. 주유비는 얼마일까요? 주유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가격차가 큽니다. 예를 들면 튀니지는 이태리, 프랑스 등과 비교해서 가격이 3분의 1, 터키는 2분의 1 가격입니다. 주유비가 유럽에서 지브롤타가 제일 쌉니다. 영국령으로 세금 혜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페인이 쌉니다. 2024년 현재 기준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1471리터를 사용했는데 금액은 3119유로로 현재 환율을 적용해서 한국 돈으로는 약 464만원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1260리터를 사용했습니다. 1902유로입니다. 약 한국 돈으로 283만원입니다. 시간당 연료 사용량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는 시간당 2.1리터, 2023년 8월 1일에서 2024년 8월 1일까지는 시간당 2.8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작은 해 보게도 웃을 수 있게 네 앞에 서늘인 아이지만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앵커리지에서 만나요.